안녕하세요.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 지난주까지 시장은 뭐 외국인의 선물 또 이제 프로그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 과정에서 이제 조정이 이어졌는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강조해드린 실적이 기반되는 실적이 앞으로 더 어라운드하는 이제 뿌리 깊은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드렸는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그동안 상당히 이제 수출도 이제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상당히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수출 역대급의 어떤 실적을 보이는 섹터를 보게 되면 네, 이 빨간색 자동차, 2차 전지, 기계업종,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제 중장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계업종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흰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하고 이 조선 이쪽은 이제 더 어라운드를 좀 펼쳐주고 있는 섹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쪽이 좀 회복을 조금 보이는 이제 수출 데이터 이번 6월 달 나온 거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올해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그래도 종목들이 떤 메인급의 종목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예, 자동차도 상당히 좋았었고 2000년도 정말 올해 안에 좀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최근에 다시 외국인의 그 프로그램 쪽에 동반해가지고 이제 2000지 에코프로 중심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쉬어가는 틈새 전략으로 이제 2000지 장비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좋은 흐름을 탔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이 관련된 기계업종에 대해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AI 반도체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상당히 올라오고 있죠. 하나 마이크론부터 상당히 지금 수익률의 흐름에서 좋게 올라오는 상황이 있고 이런 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뭐 이오테크니스, 한미반도체 또 여기에 이스페타시스 뭐 STI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그런 부분 한번 중점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결국은 수출로 우리가 떤 기업의 환경에 실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하기 전에 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이제 한국경제TV의 주식창 예배 통해서 하는 이제 프로모션입니다. 네, 와우넷 서비스가 있고 이제 주식창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창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제 휴가비 벌기 2주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저렴한 어떤 이용료를 통해서 2주간 1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9일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 그래서 ALS 번호가 이제 1668-4392로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보너스 캐시 나중에 이제 서비스 이용했을 때 3만 원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 드립니다. 3만 원을 드리니까요.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여러분들 15만 원에 2주 네,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3만 원까지 이 3만 원 캐시는 이제 11일 날 화요일 날 동시에 지급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가 1668-4392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네,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먼저 한번 체크해 보면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를 제가 뭐 영상에서 많이 여러분께 소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다 성장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제 그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바로 수출이 성장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네, 보시게 되면 이제 2006년도, 7년도 구간까지 보면 조선하고 철강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한번 위기가 왔었죠. 그 다음에 차화정이 주도하면서 상당히 이때 자동차가 뭐 템버거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년도 구간에 반도체가 주도해서 한번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2001년도 초반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제 반도체 이 배터리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
IT 플랫폼 바이오 쪽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출에서 좋아졌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탔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표를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일단 우리가 가장 작년에 힘들었던 게 물가였잖아요. 근데 물가 이번에 PC 물가, CPI 물가가 있고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관련돼 있는 PCE 연준이 좀 선호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3.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연준이 이제 2.0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연준은 이런 물가가 떨어질 수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제 매파적으로 하는 이유는 현재 상태에 대한 판단 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물가를 잡는 것도 있지만 향후의 경기도 생각하는 연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가가 잡히게 되면 경기 측면에서 좀 네, 나중에 관리하는 흐름도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왔었고요. 우리나라도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좋았었죠. 네, 네, 배터리 쪽에서 그리고 네, 그리고 반도체 쪽 흐름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면 간단하게 최근 얼마나 시장에 이제 파생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냐면 오늘도 보게 되면 8,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요. 장중에는 1조 1,000억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반대였습니다. 1조 3천억이 매도가 나오면서요. 네, 그만큼 시장이 좀 네, 변동성을 주는데 변곡점에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돌려놨었죠. 프로그램도 보면 네, 보시게 되면 확실히 프로그램 상황에서도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에 4,780억 어떻게 보면 역대급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내면에는 네, 약간 보면은 네, 이런 경우에 2차는 이제 에코프로 중심에서 3,500억 정도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끌어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매수해서 쇼커버링 두는 것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든데 이렇게 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약간 이제 파생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시장은 네, 숨고리 과정에서 파생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수출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펀더메탈이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펀더메탈 측면에 보니까 최근에 흐름에서 보니까 지금 네, 미국의 GDP도 좋게 나오고 있죠.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경기에 대한 연착륙이 우리가 침체 우려가 아니라 이 침체를 불수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연착륙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비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산업 생산이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증가했습니다. 정말 진짜 안 좋다면 이렇게 네, 설비 투자도 하겠습니까? 그냥 뭔가 변화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펀더메탈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 수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메탈이 마이너스권에서 아까 수출 데이터가 비교해 보면 딱 비교되죠.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고 한국 펀더멘탈 측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때 지수하고 오르막 동일하게 올라갔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 초반까지. 이번이 지금이 이제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증시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2차 이제 더 어란도가 되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 된다고 봐야 되겠죠. 7월 7일 날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네, 어떤 실적 장세인데 우리가 더 어라운드 관점도 있기 때문에 안 좋으면 좋아지는 가정들, 경기 민감주, 반도체 소부장, 산업재, 조선 기계업종들, 그 다음에 2차의 흐름에서는 주도주가 나올 걸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실적이 더 어라운드하는 업종인데 앞으로 더 좋아지는 쪽, 반도체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전기차 잘 되고 있죠. 자동차 쪽이 될 수 있죠. 지금 실적도 가장 잘 나오는 상황이고 또 2차전지는 네,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런 섹터 안에 주도주의 어떤 후보가 될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말씀드려보고요. 근데 이런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딱 올라가기 딱 좋은 이제 구간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도 보게 되면 결국은 수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동안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무역 그동안 좀 네, 보면 계속 적자였는데 이제 원유 가격이 빠지면서 네, 수출도 감소하고 하면서 이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네, 무역 흑자가 좀 나오는 상황이 좀 나왔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뭐가 좋아졌는가? 자동차는 상당히 지금 네, 올해 들어서 이렇게 58% 정도 지금 6월 달도 좋게 나왔거든요. 이전에도 좋고 지금 2분기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자동차 쪽.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연결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또 여기에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죠. 네, 같이 동반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선박에 대해서 이제 조선 쪽이 지금 초입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터 어라운드 98% 그리고 2차전지가 16.3% 작년에도 좋았지만 기저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예, 어느 정도 지금 어, 안 좋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60 저번에 한 뭐 67억 불 정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매번 이제 10억 불씩 정도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이제 기계 쪽에서도 이제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면 얼마나 이제 자동차 쪽이 형성해서 좋게 좀 반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네, 정말 2차전지, 네, 조선. 그래서 지금 네, 2차전지하고 자동차 기계는 상당히 역대급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하고 선박은 더 어라운드하는 상황이 있고 여기에 철강은 이제 소폭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네, 일단 미국은 이제 이렇게 수출이 조금씩 감소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석유 원유 가격이 빠지면서 정제하는 네, 제품에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석유 관련해서 원유 가격이 빠지면서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쪽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도 조금씩 회복하고 유럽 쪽 흐름들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쭉 보면은 네, 그 자동차하고 6월 상황에 보면은 기계업종들이 네, 역대 순위에서 1위를 달성하고 또 기계업종은 이제 중장기 쪽으로 2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하나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직은 안 좋지만 이제 이게 중요하죠.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올해 들어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메모리 감산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고성능 DDR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부에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보니까 이제 재고가 이제 축소되는 흐름들이 쭉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고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네, 지금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네, 쭉 한번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기차 SUV 쪽으로 고부가가치 물량들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12개월 연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선박도 올해 들어 최대 네, 그래서 하반기는 보다 큰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네, 양극재를 수출이 상당히 이제 미국과 유럽 쪽으로 앞으로는 더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지겠죠.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네, 2차 전지는 예, 좋아지고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쭉 한번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11페이지로 가서 한번 볼까요? 네. 네, 역대 3반기에 보면은 자동차 지금 역대 1위, 2천지도 1위, 일반 기계업
쪽에서도 일이 상당히 이쪽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추세라면 글로벌 1위까지도 달성이 가능하겠죠. 지금 3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네. 네, 일단 3반기에 역대 1위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려 보고요. 네,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에서 나온 그 도표를 한번 보고요. 추세 흐름을 보면 더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달에 89억 달러 정도 반도체가 수출이 이어졌는데요. 지난달에 73억 불 좀. 네, 그 전 달에는 63억 불이니까 수치상으로 지금 계속 그 회복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네, 수치상으로. 그래서 네, 회복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전기차도 15억 불 정도에서 이렇게 지난달 14억 불 이렇게 단계별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안 좋아졌다가 올라오면 가장 좀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빠졌던 종목 섹터라서요. 이천지도 네, 9억 불, 한 달 전만 해도 8억 불 정도였는데 16%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들겠죠. 네, 그래서 제가 펀더멘털만에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잘 되고 있고 배터리 잘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연결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성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일단 이런 부분까지 한번 수출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쭉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말 체크하면서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음, 이제 첫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로 한번 넘어가서 보게 되면 네, 지금 그동안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 결국 이제 반도체 물량이 확대되면서 이제 후공정 쪽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결국은 반도체 쪽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후공정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까지 전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고가 많이 쌓였던 거죠. 이걸 가져다가 칩을 하나씩 잘라서 실적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게 이제 실적으로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작은 칩을 가져다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네,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요. 네, 네, 생각해 보면은,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후공정 장비하고 기판 쪽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그 보면은, 이제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 소개해드리고 저희도 이제 연결해서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최근 이제 45%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면, 네, 이런 후공정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연결을 봐야 됐던 게 이런 쪽이죠. 실적으로. 지금 주목받았던 게 AI 쪽에서 지금 이제 연결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구조가 이렇게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적으로 기존에는 패키징 할 때는 이제 칩을 잘라서 이렇게 패키징 하게 되는데 기판에다가 이 볼에서 연결해서 기판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는 여러 개 D램 쪽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여기 관련해서 이제 대충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음, 네,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런 제품으로 만들면서 좀 이런 네, 후공정 관련된 기업 한미반도체, 이오텍스, 패키징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같은 기업에다가 최근에 이제 STI, PSK 홀딩스 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후공정 관련해서 들어가는 장비 쪽하고 또 기판 쪽 연결해서 이렇게 반영됐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로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STI 쪽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네, 실적으로 우리가 그 본딩하게 되면 하고 또 후공정에서 만드는 거 보게 되면 예, 자료를 한번 제가 띄워서 예, 반도체 자료 한번 띄워서 보게 되면 네, 실적으로 이제 어,
예, 우리가 아까 그 보여드린 걸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여기 아까 D램 쪽입니다. HBM에 들어간 D램 쪽.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결하죠. 그전에는 이제 하나의 그 D램으로 우리가 패키징했던 여러 개 D램을 하는 경우는 이제 고성능 이제 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D램 쪽. 그래서 이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패키징하는 과정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기판이 이런 이제 회로 보드가 있고 예, 패키징 기판이 있죠. 기판에다가 반도체를 실조 이동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마이크로 범프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에 패키징하는 기판에 하고 연결해서 이제 작은 이런 범프 쪽을 연결해서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신호를 리출력을 만들어준다 보시면 되겠죠. 예, 한번 보면은 학대에 보면요 이렇게 음, 쭉 보시면 여러 자료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할 때 실적으로 이제 칩하고 이 기판하고 연결했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다 그 기기하고 연결에는 입출력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솔더블도 되기도 하고 예, 대충 여기에 바로 그 칩하고 연결되는 걸 범프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를 잘 부착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착해 주는 게 바로 지금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반도체 니플로우 장비라고 합니다. 예, 반도체 니플로우 장비가 실제로 이렇게 패키징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한번 예, 보시게 되면은 예, 이런 구조 안에서 예, 이 구조 안에 또 이런 것도 하나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이 D램 쪽끼리 셀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STI가 예, 범프에 들어간 이렇게 작업해 주는 니플로 장비라고 합니다. 니플로 장비. 이게 이제 해외 쪽에만 있었는데요.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네, 개발하면서 네,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PSK 홀딩스도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한번 네, 방송에서 후공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제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예, 밸류체인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TI하고 PSK 홀딩스가 이제 거기에 니플로 장비 쪽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쭉 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밸류체인. 네, 이거 여기죠. 그래서 한번 확대해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네, 여기 보시면 이오테크스 네, 웨이퍼를 칩을 자르고 하는 이제 장비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본딩할 때 네, 기판의 어떤 이제 솔더블이나 그런 부분에서 본딩할 때 쓰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까 니플로 장비 이 칩끼리 연결되어 있는 기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또 들어가는 이제 본딩할 때 쓰는 장비 쪽으로 보면 이제 PSK 홀딩스 프로텍하고 지금 SDI가 상당히 강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패키징하는 뭐 봐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뭐 단순화해서 보게 되면 각각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쪽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오텍에서 계속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 여기는 부분에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기판주들 지금 최근에 좀 대덕전자 특히 대덕전자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대덕전자가 또 이제 한번 계속 그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실적인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올라왔는데요. 다 이렇게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기존의 기본은 이런 기판을 이렇게 칩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네, 서로 간에 이제 솔더볼이라든지 범프를 통해 가지고 좀 작은 걸 범프라 하고 솔더 범프라 하고 큰 구슬 모양이 아주 작지만 예, 솔더볼이라 하죠. 예, 덕사이메탈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PCB 기판에 칩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단순한 거고 이거를 이제 AI 쪽으로 이제 만들 때는 예, 이런 구조로 좀 복잡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작업이 이제 공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디플로 장비 같은 경우 그런 게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한번 쭉 보여드렸었고 그래서 장비 쪽에 한번 AI 이걸 아까를 좀 네, 입체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그 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칩을 이렇게 많이 관련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반영됐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핵심은 그걸 네, 이런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HBM 쪽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D램 쪽이 많이 쓰인다는 거고, 그래서 GPU 쪽에 지금 그 주목받았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멀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HBM이 상당히 많이 크게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이런 제품에 있어서 이제 어, 네, 지금 출시하고 이제 공개해서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하나가 이제 AMD도 지금 HBM을 탑재를 2.4배 더 이제 늘리겠다고 했던 만큼 그 중심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거라 봅니다. 이제 D램이 이제 이런 보게 되면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부족 현상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후공정 기업들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요. 네, 뭐 DDR5 관련주 많이 설명드렸죠. 지금 최근 TLB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DDR5 측면에 이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심 수동 부품들이 많이 쓰이죠. DDR4하고 다르게 DDR4가 다르게 DDR5는 이제 수동 부품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아비코전자 한번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계속 설명드린 대로 아비코전자 그래서 급등이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기판 쪽에서도 이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예를 들어서 지금 기판에서 이제 TLB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아비코전자 같은 거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게 올라왔죠. 예, 상승 초기부터 한번 소개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좋게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비코도 그렇고 이제 네, 대덕전자도 흐름도 좋게 반영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추가로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그 반도체 안에서 보니까 음, 물론 하나마이크론도 저기 이제 하단에서 그 좀 많은 패키징 회사 후공정 관련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보시면 이제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후공정 관련해서 네, 말씀만 드려도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걸 짧게 요약을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제 패키징하는 기판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기판에다가 칩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판의 종류도 많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텔의 CPU가 팔리기 시작하니까 서버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PC하고 있는 게 FC-BJ 기판이고요. 이 대덕전자가 많이 증설을 하고 있죠. FC-BJ 있죠. 그래서 더 먼저 주목을 받은 거고요. 심텍은 이제 메모리 쪽하고 통신 칩 쪽하고 연결된 게 크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의 제품들이 많이 팔렸을 때 좀 주목받는 게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왜 대덕전자 먼저 이스페타시 다음에 대덕전자 먼저 올라왔던 거는 네, 인텔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FP12 쪽 인텔 새로운 CPU가 나오면서 네, 지금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반등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징이 이제 후공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만 보더라도요. 예전에는 이제 이 칩에다가 기판을 바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네, 금실 같은 걸로 네, 와이어 방식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본딩을 바로 해버려요. 칩에다가 구멍 뚫어서 연결 칩하고 그 기판에다가.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 이 두 가지 보니 어떻습니까? 실로 연결한 거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한 거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속도 차이가 30분 정도 차이 나니까 그만큼 패키징 후공정이 상당히 중요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서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주목하자고 했던 것도 하나가 이런 후공정의 턴키 방식으로 모두 범프도 하고 웨이퍼 테스트도 하고 이 제품을 또 이렇게 패키징하고 이 만든 걸 또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턴키 방식이고 핵심 말하면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 절반씩 하고 있고 또 증설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약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동안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비메모리 쪽은 각각 다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잘하기 때문에 네, 도움을 요청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올라간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좀 앞으로는 물량이 좀 축소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뭐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못 올라간 종목들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공정 쪽으로 해서 네, 한번 체크해 보니까 GST도 좀 네,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흐름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특히 유해가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정화장치죠. 이게 스크로버 쪽이고요. 그리고 뭐 유니셈도 한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장비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GST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장비 쪽, 스크로버 쪽 관련이니까 만약에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면 증설할 경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직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스크로버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계속 한번 이제 타고 있으니까요. 흐름들. 네, 지금 네,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나서 흐름들은 이제 이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애칭 공정 쪽에서 들어가는 네, 좀 소모품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증설되면 소모품 측면에서 또 이제 관심 있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음, 네, 반도체 안에서는 이런 흐름에서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 못 올라온 거 보면 아까 이제 GST하고 연결된 게 유니생 같은 종목이죠. 증설하면 좀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음, 또 이제 전공적으로 이제 증설할 경우에 이제 수혜가 좀 연결될 것 같고, 뭐 일단 자동차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 상당히 지금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역대급 실적에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자동차 쪽 수출도 좀 잘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따라서, 네, 보시게 되면은, 예, 5월 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에서 49% 정도, 6월 달도 아까 이제 데이터 보여드렸죠. 그래서 승용차하고 연결해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또 특히 네, 전기차 판매 비중에 따라서 확대한다는 소식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상 계획보다 더 많은 네, 그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하고 기아만 합쳐도 2030년에 370만 대. 그래서 지난번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2026년도까지 84만 대를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10만 대 더 상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그동안 미국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AR 법안에 수혜를 못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소외됐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 네, 이제 네, 내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미국에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약점을 좀 이제부터는 좀 내년부터는 좀 보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경쟁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한 대씩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미국 쪽이 현재 상당히 생산을 늘리게 확대한다는 거 볼 수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에 대한 확대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봤더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 전기차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다. 뭐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서비스라든지 앞으로 결국은 이제 전기차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많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확대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제가 메타버스 메타 모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그 중심에 네, 소프트웨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좀 밀어가 나겠다. 그래서 거기에 또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쪽을 수익을 확대한다는 의미니까 제가 제 전반적인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에서 한번 이제 국고처에서도 한번 소개도 해드리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유료 서비스 통해 가지고 이제 단기에 급등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수익을 좀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 메타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네, 이쪽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보면은 핵심적으로 보면요. 네,
현대주주보가 이제 현대차 그룹 소프트웨어 고급화 수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왔죠. 현대오토에버. 네. 네,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정 나오면 이제 간신히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단기 올랐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겼던 부분이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많이 팔릴 경우 하나 더 보게 되면, 음, 예, 현대차 그룹에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서현유라든지 또 여기 그 EV 쪽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내장재가 상당히 고급화되죠. 예, 엔진룸도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인테리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도 트림이라든지 뭐 범퍼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시트라든지 고급화되면서 서현유화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올라갔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150평까지 올랐었죠. 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이텍도 배터리 케이스 결국은 전기차 확대될 걸 보이는데 테슬라가 상당히 지금 네, 전기차가 이제 예상보다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배터리 케이스는 전기차에 꼭 필히 들어가는 제품이잖아요. 예. 한 대당 제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당.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가 100대 팔면 1억이라는 매출이 생기는 거고, 또 특히 GM 쪽, 전기차향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올랐지만 앞으로 더 이제 가능성이 크죠. 네, 앞으로, 네, 상당히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본격화 된다면, 네, 이 송화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기업들은 이런 제품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신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올라왔지만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동차 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쌉니다. 싸죠. 네.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싸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전반적 실적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라는 성장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네. 올랐지만 또 더 갈 수 있는 2차전지처럼 더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 흐름에서 보면은 제가 네, 뭐 SL도 결국은 예, 전기차 확대되니까 램프 쪽으로 좀 봤죠. 예, 램프 쪽.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네, SL 같은 경우도 올라왔지만 예, 상당히 실적이 견조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견조하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 이제 체크상 보면 1분기 실적에서 한 100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네. 작년에는 1년 동안 1900을 벌어들였는데 1분기에 이제 1000억을 벌어들였다는 점에서 올해도 한 3000억까지 이익이 날 수 있는 네. 그래서 매출이 43, 그리고 영업이익이 153%.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린 대로 지금 네. 선진국에서 잘 팔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게 또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예, 좋은 흐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도 쪽에서 중국 쪽에서는 지금 네, 우리가 점유율이 없는 상황이지만 차라리 잘 된 거죠. 예, 중국 쪽에서는 거의 이제 글로벌 경제 업체들이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 테슬라하고 비아드만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도 쪽에서 지금 신흥국에서는 인도 쪽에서 상당히 약진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예, 지금 계속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게 이제 현대 기아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기차 확대하면 이런 LED 램프 쪽으로 또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중소형주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저희도 이제 이런 SL 쪽은 50%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현대공업은 중소형주 안에서 보니까 시트에 들어간 패드 쪽이고요. 암레스트라든지 헤드레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자산이 2200, 그리고 부채가 800억 정도, 820억 정도 되는데, 현금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실적 추이는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일단 똑같이 현대차 그룹이 잘 되고 있어서 이익이 좀 한 100%대 흐름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 주로 자동차 시트 쪽, 패드 쪽하고 연결돼 있고,
합니다. 이렇게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이런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죠 다. 네 당연히 또 네 이런 제품을 이제 만들고 또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 제네시스 또 제네시스 시리즈부터 해서 잠깐만요. 네 제네시스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랜저까지 이 동사가 이게 공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네시스 시리즈부터 이제 그랜저 그리고 전기차에도 이제 네, 현대차하고 기아 쪽, 네, 현대차 기아 쪽에 어, 네, 같이 공급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V 시리즈하고 이제 아이온 시리즈 쪽.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실적이 같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약간 이제 갖추지 성격이다 보니까 저평가에 있다가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수치단을 보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일단 지난번에 PHA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네. 한번 이제 보여드렸었고요. 뭐 지난번에 한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제 PPT 자료 있어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한번 이쪽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제품이죠. 도어 제품들, PHA는 이제 도어 제품들을 이렇게 네, 좀 공부하니까 자동차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네, 실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다가 이제 현대공업도 이제 PHA도 해외 쪽을 더 이제 진출해서 더 확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매출 면에서는 이제 송화이텍, 서현이와 하신 그리고 이제 에세 같은 기업들이 이제 좀 좋고요. 최근에 대형주 안에서는 뭐 HL 만도, 네 거기에다가 현대이아, 만도하고 현대이아가 좀 네,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현대이아도 네,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예, 지금 수출이 양호하게 되고 있다 하니까 이제 관련해서 같이 연결 반영되니까 만도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한번 네,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네, 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아까 체크한 이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쪽 상당히 보면은 이제 오늘 뭐 최근 테슬라가 예상보다 네, 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테슬라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어, 네,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그래서 46만 대, 46만 6천 대. 예상은 이제 44만 5천 대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차량 네, 가격을 또 인하하면서 네, 거기다 보조금까지 네, 같이 효과를 본 거 있죠. 그때는 한번 차량 가격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참 주식시장이 진짜 새옹지마 같아요. 악재가 호재가 되는 과정들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테슬라 100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네, 100 몇십 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네, 가격 인하 효과에다가 예, 지금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그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상당히 좋게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같이 연결해서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2차 전지 쪽에서도 주목을 같이 받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쇼커버링 두른 면도 있었죠. 그다 삼성 S다이 전고체 네, 배터리 관련해서 샘플 생산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있고 배터리 3사의 하반기 장비 발주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예, 네, 이렇게 뭐 하반기 8월 이후부터는 사이버 트럭도 이제 출시되죠. 생산이 늦을 거 보여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배터리는 상당히 이제 지금 3차 릴레이팅 구간에 있다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고 오늘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네,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 이슈도 있죠. 배들체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초 에코프로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네,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양극재하고 전구체, 뭐 리튬 쪽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구체가 이제 양극재에서 한 80% 차지하잖아요, 비중이. 70에서 80% 정도. 리튬이 한 2, 30% 차지하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입했었는데요. 에코프로는 또 이렇게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 폐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전구체가 원료가 되는 또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료가 되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를 쭉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익이 좀 상당히 좀 개선이 확실히 바뀌었던 거죠. 800억 벌던 회사가 600억, 80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6천억대가 넘어가니까 이익이 상당히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죠. 예.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브링에 들어온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미분 말씀드린. 하여튼, 에코프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항상 이제 강조해드린 부분에서 모빌리티 쪽, 네. 한국증시 4번 타자 모빌리티라는 이야기를 계속 달고 다니면서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전장 쪽, 네. 이런 전기차와 연결돼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 특히, 지금 물량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3차 릴레이팅 구간이 2025년도 뭐 6년도까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기차가 판매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적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라서 네, 우리가 주목을 계속 배터리 쪽은 주목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소재 쪽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네, 그 소재도 있지만 장비 쪽 하반기에 발주가 이제 많이 좀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소재 쪽으로 한번 전구체를 한번 소개되는 전구체 소재 관련해서 한번 3, 40% 나온 종목도 있었죠. 에코엠 드림 같은 게 최근에 올라오면서 그래서 하반기는 장비 발주 이슈 이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하나 기술이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죠. 하나 기술 네. 그래서 올해 120% 이렇게 좀 계속 지금 미국에다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발주가 하반기부터 대규모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또 특히 3, 4분기 정도에 LG 쪽 그리고 또 삼성은 이제 스텔란티스 SK온도 이제 일정 이제 투자되는데 LG 에너솔루션이 3, 4분기에 공장이 몇 개가 계속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죠. 애리조나에서 또 미시간, GM 상공자, 또 스텔란티스, 네, 이렇게 가장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LG 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게 이제 있다 보니 장비 쪽을 말씀드렸거든요. 또 보시면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보면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장비 밸류체인을 보면 그래서 제가 LG 쪽하고 연결되는 기업들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빌리티 보면 제가 장비로 넘어가면 밸류체인 중에서 특히 네, 한번 이 표를 꼭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우리가 전국 공정으로는 네, 지금 뭐 그전 TSI도 움직이기도 했죠. 네, 근데 지금 PNT 쪽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전국 공정에서 재료를 섞고 코팅하고 모양을 만들고 압연하고 절단까지가 전국 공정인데 PNT가 배터리 3사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LG, 삼성,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LG가 가장 많고 삼성하고 SK가 좀 연결돼 있잖아요. 압연 공정에 보면 PNT, 그러니까 지금 PNT하고 CIS, 압연에 PNT 배터리 3사에 공급하죠. CIS, LG하고 삼성 공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정 범위에서 네, 주목을 받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윤성 FNC는 믹싱 쪽으로 상당히 좋았죠. TSI도 한번 움직였었고, 절단한 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3사하고 연결된 게 TNT, 그 다음에 LG하고 삼성이 CIS, 밸류체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패키징 쪽을 보면 하나기술이 LG, 삼성, SK온, 최근에 이제 네, 해외 쪽으로도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PNT, 또 CIS,
또 하나기술은 움직였으니까 좀 이제 이건 부담되고요. 하여튼 이쪽을 PNT 대장입니다. 대장. 그리고 활성화 공정으로 보니까 지금 LG하고 연결된 게 A 프로입니다. A 프로. A 프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페페토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자동화 쪽 코인테크 한번 설명드렸는데 코인테크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프로 하나기술 올랐으니까 그리고 PNT 뭐 CIS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일단 장비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지난번에 하나기술 한번 보여드리면 네, 많이 올라왔죠. 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에다 공부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이제 노브콜이 들어오는 거죠.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 계속 해드렸는데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 또 매매하시고 이제 감사 인사도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네, 장비 쪽으로 또 아까 이제 시간상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 것 같아서 아까 그런 이제 장비 쪽으로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네, 자동차 쪽하고 연결해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연결돼서 네, 2000지까지 연결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뭐 쉽게 설명드리면 짧은 시간에 그냥 대중적인 부분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이런 하나하나 그래도 하나 이런 게 소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연결해서 예, 프로모션은 이번에 휴가비 벌기 프로모션 2주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수익률 자랑은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 마이크론부터 지금 반도체 쪽이 핫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반도체 쪽은 한번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후공정 관련해서 수익 실현하고 뭐 더 들고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50% 이상 종목들 나오기도 하고 뭐 자동차 또 여기에 2차전지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 이루어지고 수익률에서 상당히 그래도 긍정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벌기 2주 프로젝트 네, 여기 2주 15만 원인데요. 나중에 3만 원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LS 번호가 1668에 4392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1668-4391. 아니면 정기 결제로 계속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신 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로 오시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건 주식창이고요.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68에 473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5만 원의 정기결제 서비스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는 이전에 있던 거라서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네, 이 부분은 이제 15만에 2주 휴가비 벌기 프로젝트는 이쪽으로 전화번호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대박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